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인데요. 질문했을 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입시에서 전략이 되지 못하겠죠. 제가 몇 대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학종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하나는 서울대에 있는 실기를 보지 않고 6명을 뽑는 전형이 있어요. 또 연대 서울에는 실기를 보지 않는데 생활 디자인 쪽의 학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쪽 학생들을 뽑게 되는 의상학과나 의류학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미대 입장에서 미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문이과 친구들을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이 실제로 반영이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보통 내신이 전 과목 1, 2등급권 학생들이 대상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이 지역 균형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홍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에서 뽑는 학종 전형은 미술을 준비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기준이 많이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 자체가 국어, 영어, 사회 중심으로만 내신 준비를 해도 충분히 이제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성적대는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대가 달라집니다만 국영사 중심으로 준비를 해도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우리는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뽑겠다. 그래서 서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내신 반영 자체가 별로 없는 학교들, 미술 관련된 학과 중에서.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저희 중대를 간 케이스의 학생은 내신이 6등급이었는데 내신이 크게 높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 자체는 강남 지역 혹은 타 지역이라도요. 내신이 이제 1, 2, 3등급까지는 힘들고 4, 5, 6등급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방금 얘기했던 중대나 인하대나 이런 대학을 목표로 해서 활동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몇 개 안 되는 대학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 수백 시간을 쓰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실기나 수능 공부를 시킬 것인가? 그 기준이 서야 되겠죠. 실제로 서울대에서 정시에 1단계 때 수능으로 한번 10배수를 끊고 그 다음 2단계로 갈 때 면접 30, 실기 30, 면접과 실기를 같이 합니다. 과거에 그래도 서울대가 수시로 볼 때 경쟁률은 셌어도 1차가 되고 난 이후에 면접 준비까지 연결하기가 조금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실기를 9월 말에 보면 면접을 11월 말에 보니까 아이들이 11월 중순에 수능 끝나고 2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면접 준비를 실기랑 같이 한다는 건 미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는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불러서 면접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2차 때 3일차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을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면접, 그리고 좀 까다로운 방식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통합실기, 기초조형, 심층실기, 미술계열 문제들과 더불어 이 대학들에 관련된 면접, 그리고 대학마다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대학만의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따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미술학원들에서 많이 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경험이 별로 없거나 이런 쪽까지도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마땅치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연간 준비를 하면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까지도 다 준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실기를 좀 보겠습니다. 대학마다 실기 유형들이 조금씩 제각각이에요. 기초 디자인이다 라고 하더라도 대학마다의 유형이 다르고요. 또 전공 디자인이다 하더라도 학과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서울대 디자인과에서 이런 문제 나왔었죠. 30, 60, 90이라는 숫자를 주제어로 주고 문제는 위 숫자들을 물질적 개념으로 해석해라. 또 그 다음에는 비물질적 개념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입체물 혹은 시각물로 표현해라. 어떤 학생들은 문제를 받자마자 난 망했어, 떨어졌어 이런 학생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또 딴 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예과랑 같이 한번 해볼까? 공예과 문제가 또 다르죠.
예술가들의 작품을 주고 또 조형적 특징을 반영해서 주전자 세트를 만들려고 했다가 또 이런 문제 만나면 공예과는 공예품 그리라고 하나? 하는데 어떤 땐 개념 그리게 하고요. 어떤 땐 관찰 그리게 하고요. 문제가 또 유형이 막 다 다릅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유형의 전반을 쫙 다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한테 공예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공예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면접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한예종도 준비한다. 그러면 한예종은 디자인과만 해도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운송 디자인과, 그러니까 여러 과들이 있어요. 그럼 학과마다 문제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겠죠. 실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항상 이렇게 웬만하면 조금씩 보여드리는 게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따분하실 거를 충분히 아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어려운 걸 하고 있는지.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사실은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면서 이 대학도 볼 수 있고 저 대학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상처받아요. 부모님들의 보통 마지노선이 인서울이잖아요. 거리가 중요하십니까? 교육이 중요하십니까?